붉은 해가 지평선 아래로 떨어지고 어슴풀에 땅거미가 질 때까지 사람들은 다가올 위험을 깨닫지 못한 채 오랜만에 모인 가족과 함께 저녁 먹을 생각에 살짝 들떠 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사람들은 긴급 속보라는 자막에 순간 긴장합니다. 지구 반대편 지하 100m. 스위스와 프랑스의 국경을 넘나드는 길이 약 27km의 터널에서 여러 명의 과학자가 자신들의 실험이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진공의 파이프 안에서 양성자 충돌 실험을 위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영도, 즉 마이너스 273도에 가까운 강입자 가속기에서 빛에 근접한 속도로 총 7테라 전자볼트의 고에너지로 충돌한 입자들은 순간적으로 입자의 양자 역학 상태가 되면서 그동안 숨겼던 비밀의 입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빅뱅 발생 초기, 극한의 고온 고압 상태를 실험적으로 만들어서 초기 우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던 과학자들은 마지막 퍼즐에 해당하는 힉스 입자가 모습을 드러내자 환호하면서 파티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몇 시간 후 강입자 충돌 장치에 균열이 생기고 통제실은 경보음에 긴장합니다. 지하에 있던 사람들은 시간이 점점 느리게 가는 이상한 현상에 뭔가 잘못됐음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모든 연구시설에 진동이 감지되고 뒤틀리자 사람들은 긴급 대피를 시작합니다. 외부의 이상 징후를 알리려던 연구자들은 무선 통신과 인터넷의 시간 왜곡 현상으로 컴퓨터의 시간을 현재로 맞추라는 메시지만 받게 되고 그대로 통신 두절. 이렇게 무선 통신이 마비되자 비상사태를 위해 준비해둔 유선망을 찾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우려하던 작은 블랙홀이 예상과 달리 탄생했지만 애초에 중성자별처럼 중력 붕괴에 의한 블랙홀이 아니며 아직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라지 않았고 사건 지평선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서 지구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끼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점점 커지는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것과 더 큰 문제는 우리 지구 표면에서 블랙홀이 자라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작은 블랙홀이지만 사건 지평선 이내로 들어온 주변의 모든 것들은 마치 태풍의 위험 지역에 놓여있듯 가루처럼 부서지며 한 지점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대혼란을 겪습니다. 만약 블랙홀이 일정 이상의 크기로 성장하면 이때부터 사건 지평선 범위와 블랙홀의 성장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비록 1mm 크기의 블랙홀 씨앗이지만 골든타임인 지구 질량의 0.75%를 넘긴 블랙홀의 사건 지평선은 점점 더 커지며 시간을 왜곡하고 지상의 건물을 파괴하고 근처 지표면을 얇게 찢어놓습니다. 현실을 직시한 사람들은 핵 방공시설을 찾거나 또는 아마존 밀림이나 아프리카 평원 등 심리적 위안을 얻을 자연을 찾느라 일대 혼란이 일어나겠죠. 하지만 종교도 위로도 하늘이든 땅속이든 그 어디에도 안전한 장소는 없어 보입니다. 인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블랙홀이 더 커지기 전에 원자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양자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뭐든지 터뜨려서 블랙홀을 붕괴시키려 노력합니다. 핵의 에너지는 블랙홀 중력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500원 동전 크기의 진정한 블랙홀의 특이점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요동치며 빨려 들어가던 먼지구름, 그리고 건물의 파편들은 검붉은 특이점 한 곳에 집중될수록 서서히 느려지며 특정한 한 지점에서는 아예 멈춘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마치 빨려 들어가는 장면과 멈춘 두 장면이 겹쳐진 것처럼요.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닙니다. 빅뱅 이후 100만 분의 1초. 상상할 수 없는 극적인 에너지의 분출로 주변 온도가 약 10의 12승도까지 올라가면 핵에 구속된 쿼크가 풀려나 질량이 극적으로 작아지는 상전이가 일어납니다. 우주 초기에 존재했을 기본 물질인 쿼크 글런 플라스마를 연관과 동시에 우주의 시작인 빅뱅 직후의 초고온 상태를 재현하기 위해 설계된 중요한 충돌 실험. (1999년) 개발 중인 가속기 때문에 소형 블랙홀이 생겨 위험할 수 있다는 기사가 실립니다. 그리고 2008년에도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에서 개발한 LHC에서 비슷한 실험을 앞두고 실험 중지 소송이 벌어집니다. 양성자가 거의 빛의 속도로 가속하다가 충돌하면 양성자를 이루고 있는 소립자들 사이에
순간적으로 플랑크 에너지라고 표현되는 양성자 질량의 10의 19승 정도의 중력, 즉 에너지가 생성되면 블랙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험 결과에서는 순간적으로 4조도의 초고온이 생성됐지만 이곳에서 블랙홀이 생성되려면 실험에서보다 수십억 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행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제 양자 단위의 마이크로 블랙홀이 생성될 수 있지만 만약 생성된다고 해도 양자 단위의 블랙홀 중력은 지구의 주변 물질에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작고 호킹 박사의 주장처럼 블랙홀의 수명은 질량의 약 3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블랙홀이 큰 블랙홀보다 더 빨리 증발해서 약 10의 마이너스 27초 만에 빠르게 붕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블랙홀이 뭔가 기침소리를 내려면 최소한 질량이 0.00001g 정도의 박테리아 수준을 대하며 의미를 갖는 크기까지 커지려면 최소 100억 년은 걸린다고 합니다. 이걸로 안심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붕괴한 블랙홀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 과학자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사라진 블랙홀의 에너지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4차원으로 빠져나갔기에 에너지 평형을 이루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인계치를 넘어서 빠져나가지 못한 중력 에너지가 온전히 그대로 나타나면 빨아들일 물질이 풍부한 지구에서는 밀도가 희박한 우주에서의 성장 속도와는 전혀 다르다. 즉 블랙홀의 작은 씨앗이 지구 질량의 약 0.75%보다 커지면 증발하지 못하고 서서히 증가하며 괴물천체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또 다른 차원이 존재한다는 가설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촉군 이론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중력자와 다른 차원에 대한 가설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다중우주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까지가 우리 인류가 블랙홀의 파괴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시간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어떠한 기록을 남기든 모든 기록은 사라지고 지구가 이 우주에 존재했었다는 어떤 흔적도 남지 못할 겁니다. 지구의 생명체의 절반 정도가 사라지고 지구의 외액이 노출될 즈음 우리 행성계에 뭔가 심각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자라고 있는 블랙홀의 중력은 아직 우주 규모의 관점에서는 미미하기 때문에 사건 지평선이 각 행성의 궤도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문제는 변하고 있는 지구의 크기와 질량 때문에 정교하게 세팅된 지구 공전궤도의 균형점이 깨지는 거죠. 균형점이 깨지자 지구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며 곧바로 지구의 대기층이 옅어지고 전리층이 파괴되며 진도 9 이상의 큰 지진, 해일, 화산 폭발 등 일어날 수 있는 최대치의 모든 자연재해가 지구를 덮칩니다. 그동안 살아남은 나머지 생명체들이 사건 지평선 영향권 내로 들어가자 과학자들이 주장하듯 엿가락처럼 신체가 늘어나며 빨려 들어가는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우주 붕괴 이론 중 하나인 진공 붕괴 때처럼 죽음의 고통이 우리 뇌에 전달되기도 전에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겠죠. 결국 각 생명체가 소속되어 있는 자신만의 우주는 그대로 소멸할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흘러서 지구가 사라지면 그 여파로 태양계를 이루던 각 행성은 각각의 궤도 방향으로 튕겨나가 뿔뿔이 흩어집니다. 결국 우리 은하에 지구와 달이 존재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사라지겠지만 우주는 늘 그랬듯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끝없는 어둠만이 계속됩니다. 고에너지 입자 충돌로 블랙홀이 만들어지려면 아인슈타인이 제시하는 중력인보다 더 큰 힘이 원자보다 작은 입자들 세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현실화되기 위한 딱 한 가지의 조건, 또 다른 차원의 존재. 그리고 그 차원이 존재한다고 해도 블랙홀의 질량이 특정 질량의 한계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이론상 마이크로 블랙홀은 호킹 복사로 곧바로 소멸합니다. 만약 실제로 마이크로 블랙홀이 생성된다면 우주에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차원이 있다는 반증이 되겠죠. 실제 지구 대기권으로 침투하는 수많은 우주 입자가 공기 분자들과 충돌하면서 미니 블랙홀을 수없이 생성시켰다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멀쩡히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잡니다. 즉 입자 충돌기가 만들어낸 블랙홀의 질량은 인간의 염려와는 다르게 아주 낮아서 상상 속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일은 없을 거라는데 베팅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최소한 우주의 표준 모형을 대신할 새로운 이론을 찾기 전까지는요.
고맙습니다. 5인분 와학이었습니다.